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이제 종국 등기 절차를 모두 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등기에는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고, 이때 예비 등기는 가등기 하나예요. 그래서 가등기, 가등기에 대비해서 그 종국 등기를 본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종국 등기의 그 본등기 절차를 보았던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가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우리 책 278페이지 보시면 가등기가 있는데요. 이 가등기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등기의 효력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이 소유하는 X 토지를 10억 원으로 매매를 한다. 자, 갑이 지금 현재 소유자로서 매도인이고 을이 이제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4월 1일 날 이제 매매를 통해서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등기가요, 갑 앞으로 지금 돼 있어요. 갑에게서. 갑 앞으로. 갑이 최초의 소유자면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4월 30일 날 이제 잔금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잔금 받으면서 갑이 을에게 이제 이전 등기 해주면 보존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에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간단한데요. 자,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중양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계약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갑이 이제 이중양도를 통해서 병에게 4월 20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고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요,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을은 갑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지 병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은 있어요. 채권이 있기 때문에 갑에게서 병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갑으로부터 다시 사함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봤죠.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이 두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간에 이제 우열은 어떻습니까? 같은 구에 있으니까 순위번호를 가지고 따지면은 병이 2번이고 을이 3번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것은 말소돼 버리겠죠. 자, 그러니까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요, 매매를 통해서 일단 채권은 발생을 했습니다. 채권은. 다만 지금 당장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자, 이전 등기 청구권은 4월 30일 날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때 이제 청구권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청구권은 4월 30일이 돼서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버리면요, 자신이 이전 등기를 받아올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습니까? 미리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등기. 이것이 바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가등기는요, 계약금을 주고, 보통 이제 10억 정도 되니까 계약금을 중간에 1억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매매하면서 1억 줄 수 있는 거죠. 뭐 계약금만 주고서 뭐 가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만 주면서 뭐 가등기를 해주지는 않죠.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라는 것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 사이에 가등기 해주기로는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합의에 근거해서 공동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주면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으면 공동신청해서 이때 가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가등기를 해주진 않고요. 자,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10억이면은요, 액수가 많으면 중간에 어떻습니까? 4월 15일 정도에 이제 중도금을 줄 수가 있죠. 중도금에 뭐 6억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잔금이 이제 3억이 남았겠죠. 상업 주면서 이제 잔금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데, 근데 을이 이제 계약금 1억에 중도금 6억 해서 총 7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7억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갑이 나중에 4월 20일 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도망가 버리면은 을은 어떻습니까? 7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소유권 등기 못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7억 사기 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도금 6억 정도 주기에는 어떻습니까? 을도 좀 이렇게 불안불안하죠. 그럼 이때 이제 중도금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그럼 우리 중도금 줄 테니까 내가 이때 가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뭐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안 해주면 나도 중도금을 못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 받으면서 가등기를 해주기로 서로가 합의를 했어요. 자, 합의를 하면 이제 중도금 지급하면서 이제 가등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죠. 자, 먼저 갑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가등기를 한다고 해서 가등기 했다고 소유권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억 원 받았다고 해서 본등기 해주는 건 아니고요. 본등기 해주는 건 아니고 잔금 다 받아야 본등기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등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자, 그럼 가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이전 등기는 이렇게 하겠죠. 갑구에 주등기 형식으로 씁니까? 주등기로서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전 등기. 보존 등기고 이전 등기가 있죠.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이전 등기하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놓고요. 그 옆에다가 이제 가등기라고 적으면은 이게 이제 좀 더 밑으로 적을까요? 자, 이렇게 적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적으면 이게 가등기예요. 그럼 가등기를 이제 4월 이제 15일 날 중도금쯤에서 했으면은요. 그럼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을은 어떠한 뭐 소유권을 취득한다든지 어떤 등기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은 여전히 소유자고요. 갑이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다. 병에게 이제 이전을 합니다.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처분하는 걸 막지도 못해요. 막을 수 있는 효력도 없고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 자체로는. 그러면 가등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병이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병이 이제 이중양도를 통해서 4월 20일 날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은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이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 4월 30일 됐어요. 그러면 을은 여전히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 없지만요. 갑한테는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죠. 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없지만. 그러면 이제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통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요. 요 밑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밑에다가 칸을 만들어 가지고 본등기를 합니다.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본등기가 되는 거죠. 본등기를 만약에 이제 4월 30일 날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병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을도 어떻습니까?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요. 두 등기는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됩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자, 그러면 이때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등기가 있으면은 하나만 이제 유효하게 되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기 있어서는 같은 구에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순위 번호를 보고 따지는 거죠. 을은 2번이고 병은 3번이 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의 등기 넣습니까? 을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등기 부상은 병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 등기,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제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 을이 가등기가 안 돼 있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요. 가등기하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본등기가, 이전 등기가 2번 순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가등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본등기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는 어떤 효력도 없지만은 가등기에게서 이제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의 순위는 항상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다 보니까, 가등기 밑에 하다 보니까요. 가등기의 순위를 이제 따르다 보니까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이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고 장차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시켜주는 효력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함으로써 확실하게 소유권을 이제 취득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가등기는 바로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해서요. 이제 하나하나씩 책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요. 가등기의 목적 해가지고요. 가등기의 목적은. 자, 가등기는 부동산 물건의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요 가등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요. 오른쪽에 표가 하나 있죠. 가등기 가능, 가등기 불가능 이렇게 있죠. 불가능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돼요.
자, 가등기 가능해서요. 가등기는요. 자, 이런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 죄송합니다. 자, 채권은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는 장래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청구권이.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청구가 가능하면은 그냥 본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예요. 장래의 채권적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는 안 된다는 것은 만약에 가백에서요. 을 앞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것은요. 옆에다가 말소등기 청구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말소등기 청구권. 그 구체적인 예가 6번에 보시면요. 무효나 취소, 해제로 인한 물권 복귀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한 다음에요. 말소등기 청구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말소등기 청구권. 자, 가백에서 을로 이전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자, 취소가 돼버리면 또 무효라든지 해제가 돼버리면 물권이 가백에 복귀가 되는 거죠. 자, 물권이 가백에 복귀가 됐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갑인데 지금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즉 처분에 방해가 되고 있죠.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 제거 청구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말소 청구라는 것은 혼자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을에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말소 등기 청구권은요. 소유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은요. 구별이 간단해요.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은 물권자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이건 물권적 청구권일 수가 없죠.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자 아는 사람이 하면 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를 할 때 을은 아직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갑이 물권자죠. 물권자 아닌 사람이 물권자에게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물권자 아닌 사람에게 행사하면 이건 다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구별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갑이 을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요. 물권자가 물권자 아닌 사람에게 행사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본등기를 없습니까? 지금 가능해요. 말소 등기, 본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바로 본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가등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2번 보시면은, 왼쪽 2번 보시면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이에요. 자,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만약에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한다고 해보죠. 증여합니다. 증여를 하는데 어떻게 증여를 했느냐? 조건이 있어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자,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만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성취되면요.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할 뿐인 겁니다. 그렇죠? 조건이 성취됐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또 시기부 권리도 마찬가지죠. 주긴 주는데 증여를 하면서요. A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주기로 했어요. 그럼 A는 언젠가는 사망할 테니까 이건 기한이죠. 사망하면은 이제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갑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아직 A가 사망하기 전에는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없어요. 사망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청구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합격해봤자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장래의 청구권인 이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요. 종기부 청구권이나 해제조건부 청구권이요.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넘겨주면서 A가 사망하면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또는 일단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나서요. 너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럼 돌려받기로 했으니까 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죠. 소멸시키는 조건이나 기한이니까 이것은 종기, 해제조건부 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종기나 해제조건부 권리 같은 경우는요. 이전해준 다음에 시험에 떨어지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해제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권은 바로 복귀돼 버려요.
또 A가 사망하면 돌려주기로 했다. A가 사망하면요. 물권은 바로 복귀돼 버립니다. 복귀돼 버리니까요. 갑은 어떻습니까? 을한테 그냥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돼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가등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하세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는 가등기가 되지만 종기부 해지조건부 청구는 가등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3번 보시면요. 장래, 그러니까 기타 또 이렇게 장래에 있어서 확정된 청구권. 확정이 되어야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확정되기 전에는 행사를 못하죠.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래에 이제 확정될 수 있는 청구권. 우리가 확정이 불가능하면요. 법률행위가 무효죠. 그렇죠? 여러분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 그 확정은요. 법률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없고 장래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확정될 수 있으면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장래 확정되기 때문에 장래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미리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장래도 불확정적이에요. 장래 불확정이면 행사를 못 해요. 이건 무효죠, 무효. 그래서 장래에 확정될 수 있는 조건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1, 2, 3번이 특히 중요하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요. 이제 3번하고 4번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권리 변동은요. 6가지가 있었죠. 보의, 변소, 설처. 이건 예전에 한번 했어요. 그러면 5가지의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보는 보존, 이는 이전, 변은 변경, 소는 소멸, 설은 설정, 처는 처분 제한이죠. 자, 그때 설명을 할 때 이런 말 했죠. 이 중에서 가운데 4개만 가등기가 가능하다.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존 등기를 먼저 생각해 보죠. 보존 등기는 신축을 했습니다. 어떤 건물을. 그럼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죠. 신축하기 전에는 아직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장래 신축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보존 등기 가등기를 할 수 있냐? 이런 건 인정이 안 돼요. 굉장히 법률관계가 불명확해지잖아요. 다 지을지 신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다 지은 다음에 그때 등기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다 지은 다음에만 할 수 있고 자 그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본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가등기를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존 등기 가등기는 안 되고요. 처분 제한 등기는 우리가 가압류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가압류나 가처분. 보통 이렇게 가짜가 들어가기 싫으면 이제 시작하면요. 이제 등기법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가등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요. 처분을 제한시키는 등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이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주면 가압류 등기가 되는 거고 가처분을 받아주면 가처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요. 이 부동산을 처분을 지금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가지고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 당장 가압류 가처분을 촉탁하면 돼요. 그럼 바로 등기됩니다. 근데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지 한 달 후를 대비해서 미리서 가압류나 가처분에 가등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때 딱 지금 현 시점에서 가압류가 필요하면 하고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제한이나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전, 변경, 소멸 설정을 해서는 가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존이나 처분 제한 등기에 가등기는 안 됩니다. 그럼 왼쪽에 4번 보시면요. 권리의 변경. 변경만 쓸 필요 없죠. 이전, 변경, 소멸, 설정. 3개를 더 써도 되겠죠.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이것은 가등기가 되고 여기는 변경만 나와 있는데요.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이 4가지는 가등기가 되고 보존과 처분 제한은 가등기가 안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5번째 보시면은요.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도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등기를 하는 것이지 권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부동산 표시라든지요. 부동산 표시나 또는 등기 명의 표시. 이것은 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장차 앞으로 한 달 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부산으로 주소 변경 등기에 가등기를 미리 할 수 있냐. 이사 간 다음에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의 표시 이런 권리가 아닌 것들은 가등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6번은 우리가 했죠. 물권적 청구권, 등기 말소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5번하고 6번인데 6번 보시면요. 중복하여 가등기가 되느냐.
자, 갑이 을한테요. 매매를 하고 나서요. 을한테 매매하고 나서 병에게 이중양도 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 있죠. 배임행위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면 이건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매매할 수 있어요. 이중으로 매매했으면요. 이중으로 어떻습니까? 가등기도 가능해요. 가등기만으로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중 가등기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가등기의 이전 등기요.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등기 이전 등기는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건 뒤에서 나오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 허용해가지고요. 가등기상 권리를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방금 우리가 뒤에서 다룹니다. 이전이 가능해요.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처분이 가능하고요.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요. 그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해요. 즉 가등기 권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을 우리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했어요. 밑에 처분 제한 등기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가등기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해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면요.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압류의 가등기는 안 돼요. 설명드렸죠. 처분 제한 등기는 지금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가압류 가처분을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가등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해요. 그럼 각하 시간에도 잠깐 나왔던 거죠. 그럼 오른쪽에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가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럼 왼쪽에 우리가 가등기상 권리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 즉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지만은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가 가능하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냐? 가처분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예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처분 행위를 제한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요. 이건 처분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보면 어떤 가등기 권리가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를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이 가능합니다. 처분 행위가. 처분을 통해서 이전할 수가 있어요. 가등기 권리를. 그럼 가등기 권리를 처분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처분 제한 등기. 이건 가능해요. 근데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처분 행위가 아니에요. 처분 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처분 제한 등기,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것이요.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제한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금지 가처분, 즉 처분 제한하는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전 등기, 처분 행위가 이전 등기 이렇게 처분을 통해서 이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되나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요 내용들은요. 뒤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뒤에서 다룹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양가로 3번은 그 절차입니다. 절차. 자, 하기 전에 왼쪽에요. 의해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등기의 목적 해가지고요. 자,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가등기는 청구권, 장래,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가등기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요. 거기는 담보 가등기라는 게 나와요. 근데 담보 가등기는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규율하는 법 틀려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고요.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르죠. 규율하는 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가 되기도 하고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가 되기도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다루고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다룬다는 거죠. 효력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은 담보 가등기는 경매도 할 수 있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는 저당권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요. 좀 다르죠. 이 정도만 보시고요. 이제 절차를 보죠. 넘기시면은. 자, 그러면 아까요. 갑에게서 이제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합니다.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이해가지고요. 이제 을 앞으로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총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합니다. 이전 가등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4월 15일 날 된다고 해보죠. 그럼 이 가등기를 이제 누구와 누가 하느냐죠. 원칙적으로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을이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갑이 을에게 이제 가등기를 해줘야 돼요. 즉, 갑과 을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와 가등기 권리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공동신청이죠. 가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신청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 자, 그러면 예외와 관련돼서요. 자, 그러면은 중도금 지급하면서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어떻습니까? 을의 가등기 절차 협조를 해야 되겠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중도금만 받고요. 협조를 안 해줘요. 협조를 안 해줍니다. 가등기에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이 이제 가등기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동신청일 때 일방 협조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겠죠. 자,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요.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등기가 어떻습니까? 딱 보름, 요 기간 동안에만 지금 가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15일 동안에. 30일이 되면은 잔금 지급하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등기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이제 본등기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본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죠. 딱 15일 동안에 빨리 가등기를 해내야 되는데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15일 훨씬 지나버리죠.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은 별로 실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걸 인정합니다. 자,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제 법원에요. 가등기를 좀 임시적으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요.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요. 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요. 확정 판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확정 판결을 가져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가처분 명령, 가처분 결정, 아직 확정도 되기 전에 가처분만으로는요. 가처분, 가집행 이렇게는 단독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가처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처분 그러면 일정한 행위를 말해요. 보통 공권력 행사들, 그러니까 뭐 공권력 이런 행위들, 공권력 행위들, 행사들 이런 것을 우리는 처분이라고 해요. 네, 공권력 행사를 임시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예요, 행위. 임시적인 어떤 행위를 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임시적인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데 그 임시적인 행위가 가등기라는 임시적인 행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이 물건에 처분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어떻습니까? 처분을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단어 의미는 뭘 임시적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그 목적, 해달라는 행위의 목적이 앞에 오는 거죠. 처분을 금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를 해주세요. 그럼 가등기 가처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요. 을이라는 사람 갑을 상대로 가등기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가처분을. 가처분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은요.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바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도금 지급하면은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다는 뭐 합의서, 계약서와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 가져오면은 이 사람이 가등기 빨리 해줘야 되겠네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도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확정 판결되기 전에 가처분이나 가집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 안 되지만은 가등기는 예외예요. 가등기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가지고 가처분 명령이나 가집행 뭐 이런 확정되지 않은 이런 것만으로는 단독 신청 못하고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는 좀 요건이 완화가 돼요. 완화가 돼서 가등기는 확정되지 않은 한 가처분 명령만으로도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가처분이라는 말이 있고 명령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뭐 촉탁이한 등기냐, 그게 아닙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 신청입니다. 확정 판결이 아닌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법원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인정해 줍니다. 가백에서 을로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요. 저보죠. 가백에서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그러죠. 이전 등기. 본등기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래요. 자, 그럼 이전 등기를 할 때요. 갑과 을이 공동신청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신청에 갑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확정 판결 없이도 원래 공동신청인데 갑의 승낙서, 을 네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승낙서를 써주면 승낙서를 가져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이 본등기는요. 승낙서만으로는 단독 신청이 안 돼요. 공동으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확정 판결서를 가져와야 돼요. 승낙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는 좀 달라요. 가등기. 이 가등기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갑의 승낙서, 등기무자, 갑의 승낙서만 가져와도 가등기는 해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되는 거죠. 일반 본등기에 있어서는 확정 판결해야 되지 가처분 명령만으로는 못하지만은 가등기는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인 본등기는 등기무자의 승낙서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가등기는 승낙서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등기와 다른 특징이니까요. 자, 그래서 기억 단독 신청 보시면 여기서 동그라미 A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무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한 다음에 밑에다가 뭐 촉탁 아닙니다. 이건 촉탁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해야 한 등기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서 이제 가등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도금 지급하면서 뭘 받아야 돼요? 승낙서를 받으면 돼요. 승낙서 받으면서 중도금 지급하면 되겠죠. 그럼 중도금 지급하고 승낙서 가지고 단독을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미처 승낙서를 못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은 늦었지만 어떻습니까? 법원에 빨리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가지고 얼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4번 보시면요. 이제 가등기 실행입니다. 실행 옆에다가요. 가등기의 형식 이렇게 써도 돼요. 가등기 형식. 자, 가등기 형식 쓴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등기 형식은 항상 본등기를 하고 그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장차 그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형식은 장차 이루어질 그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가등기는 과연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있어서요. 그러면 앞에 무슨 등기 총권에 해서 이게 앞에 있는 게 본등기가 되겠죠. 본등기. 이 등기 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등기 형식은요. 이 본등기만 보시면 돼요. 본등기. 본등기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총권 보존 가등기다. 그럼 이건 다 지워버리고요.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라니까 이것도 당연히 갑구의 주등기랄 것이고. 만약 여기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그럼 본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그럼 이건 다 지워버리고 이 가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일구에 할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등기로 하겠죠. 그러니까 을구의 주등기로 한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이거 뒤에 지워버리고 그럼 본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예요. 자,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유예 권리의 이전 등기니까 을구의 부기 등기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을구의 부기 등기랍니다. 그러니까 본등기 형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본등기를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를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니까 항상 본등기 형식에 따르기 때문에 본등기 형식만 알면 돼요. 본등기 형식은 등기법을 여러분이 한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요, 이 본등기 형식은 다 알게 돼요. 이건 갑귀하느냐, 을귀하느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는 당연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등기는 거기에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예가 있으니까 방금 설명했던 예입니다. 자, 오른쪽에 효력을 보죠. 가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은요,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있어요. 순위 보존. 순위라는 것은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거죠.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장차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만 보존시켜주는 효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에 있는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죠.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가등기를 한 거죠. 가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했고, 이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나중에 본등기가 됐을 때 본등기의 순위만 보존시켜줍니다.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5번 밑에 보시면 담보가등기는 앞에 설명드렸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본등기가 됐을 때 그 본등기의 순위만 보존시켜주고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담보가등기는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저당권과 유사한, 동일한 건 아니죠. 유사한 실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가등기 이전 등기가 있죠.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느냐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보죠.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7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되는데요. 나머지 3억이 없어서 본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억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본등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등기 못하면 7억은 그러면 날려야 되느냐? 너무 억울하죠.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가등기 권리를요, 다른 사람, 정이라는 사람한테요, 팔 수 있어요. 7억 받고. 그러니까 마침 정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에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내가 7억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7억 내가 받고 팔 테니까 7억 주고 사라 이거죠. 그럼 7억 받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 사가지고요. 나중에 어차피 갑이라는 사람은 10억 받고 팔기로 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을이 되든 정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10억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정한테 팔고요. 정이 나중에 갑으로부터 잔금 3억 주고 이전 등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은 을한테 7억을 주고 가등기 권리를 산 다음에 나중에 갑한테 3억 주고 본등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 권리를요,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처분이 가능하다.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요, 가등기 권리를 이제 이전을 합니다. 이전. 자, 이전을 하는데요. 이제 보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갑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죠. 가등기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소유권을 처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유권을 처분했을 때는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3이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3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정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에게 3회가 정하게 이전돼 있으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소유권.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적어버리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3이라고 쓰지 않고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는요. 이 2번 가등기 권리를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2의 1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2의 1에서 정에게 이전됐으면요. 이것은 가등기 권리를 이전한 거고 소유권을 만약에 병이 이전을 합니다. 갑이 이전해요. 그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2번 가등기가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 2번 있으니까 여기는 3 해가지고 병에게 이전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을. 그러니까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로 할 것이고 소유권은 이제 주등기로 하는 거죠. 주등기.
자,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에서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가능하고 옆에 보시면 부기등기라고 돼 있죠. 부기등기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부기등기에 의해서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럼 넘기시면 양가로 이번에요.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도 가능하냐? 이게 이제 가등기의 가등기가 가능하냐인데, 자, 의리정에게요. 가등기 권리를 완전히 넘기지 않고요. 먼저 계약금만 받은 다음에 정에게 이제 가등기. 그러니까 7억을 다 받았으면은 이제 완전한 이전 등기를 해줄 텐데, 가등기 권리를. 근데 7억을 다 받기 전에 한 3억만 받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가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미리 임시적으로 가등기만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가등기에 확실한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지만 이전하기 전에 이전을 위한 또 가등기도 가능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가등기도 가능은 하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전 정도만 하죠. 이전 정도만. 그래서 가등기의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능하다.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양가로 3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인데요. 그럼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도 가능하냐? 가등기가 이렇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또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먼저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A한테 먼저.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A한테 7억 받고 가등기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넘겨주기로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가등기 권리를 넘겨주지 않고요. 나중에 그냥 정한테 넘겨주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한테는 4억만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3억 받으면서 가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한 다음에 정한테 어떻습니까? 7억 받고요. 가등기를 완전히 넘겨주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가등기 권리를 이제 넘겨받기로 한 사람인데 을이 딴 사람한테 가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은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A라는 사람이 이 가등기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처분 제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A가 가등기 권리자라는 것을 이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넘겨받을 사람이라는 게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아까 정 같은 사람이요 가등기 권리를 넘겨받지를 않겠죠. 넘겨받아봤자요. 이 사람은 가등기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득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지금 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가등기와 가처분이 뭐 같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요, 여기까지 나와요. 나오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가능해요.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가압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등기로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처분뿐만 아니라요. 또는 가압류도 가능해요. 가압류나 가처분이 다 처분 제한 등기예요. 이제 가처분은요. 보통 등기 청구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요. 금전채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금전채권자들. 그럼 금전채권자들은 가압류는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좀 들어가면 듣기만 하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을에 대한 이 사람은 가등기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을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줘가지고요.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되는 걸 딱 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하면 이제 경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등기하면은 돈 빌려준 사람들은 이제 가압류랍니다. 경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압류는. 가압류 가처분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등기하면 내가 경매하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리면요. 이 사람 앞으로 본등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본등기가 안 되면 결국 A는 경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는 것은 가압류예요. 가압류. 그러니까 아무튼 가처분이나 가압류는요. 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가능하다. 두 번째 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요. 있네요. 첫 번째 줄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의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이거 가능하고요. 이거 할 수 있으며 또 가압류도 가능하다. 밑에 있죠. 가압류. 첫 번째 줄에 처분금지 가처분, 두 번째 줄에 가압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는 가등기를 못하지만 이 가등기 권리를 가처분,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가등기 이제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 자, 가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죠. 가등기가. 자,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까지만. 단순화 좀 시키죠. 자,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지금 병이에 넘어왔어요. 3으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가등기가요, 무효예요. 통정 호의 표시에서 이루어지는 무효라는 거죠. 그럼 이 가등기를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 자,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가등기는 갑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청.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를 할 수 있다. 즉, 가등기를 줬던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병이죠. 병. 병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병은 가등기를 해줬던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 사람이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잃게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도요. 병도 을을 상대로 무효이면요.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즉 병도 을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신청에서요. 밑에 보시면 가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 가로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가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이 되고요. 명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갑이나 병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취득자도 가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갑이나 병도 갑뿐만 아니라 병도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예외가 있어요. 단독 신청의 예외예요. 단독 신청. 자, 그러면 을은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자기 권리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을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요거하고는 좀 구별하셔야 돼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가지고 본등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건 보존 등기가 돼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등기를 말소를 할 때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하는데 을 등기를 말소한다고 해서 을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을이 단독으로는 안 돼요. 을이 단독으로 말소해버리면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가잖아요. 소유권이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요. 갑과 공동으로만 말소할 수 있지 을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등기는 또 예외예요. 가등기 말소했다고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혼자서도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있어서만 특별히 더 인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말소를 할 때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을의 승낙서가 있으면 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승낙서를 가져와서는 안 되고 갑이 을을 상대로 확정 판결서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만 말소할 수 있지 을의 승낙서만으로 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는 없어요. 마치 앞에서 우리가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할 때 갑의 승낙서만 가지고 을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등기는 승낙서만으로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좀 그는 본등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을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따라서 또 을의 승낙서를 가져오면 원래 을과 공동으로 해야 되죠. 갑이나 병은 을과 공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을의 승낙서를 가져오면은 갑이나 병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해가지고 1번 보시면요.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요. 가등기를 하게 되면요. 아까 가등기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했을 때도요. 가등기 권리증을 줍니다. 을한테. 그러면은 가등기 권리를 처분할 때는요. 가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증을 등기소에 제공해가지고 가등기를 하는 거죠. 가등기 권리증을 제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단독으로 말소를 할 때도 정말 권리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가등기 권리증, 즉 등기필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인감증명 첨부하는 것을 했어요. 인감증명 할 때 소유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그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요. 소유 명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등기 명인이 그 가등기를 말소할 때도 을에 인감증명은 첨부해야 된다. 두 번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하여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등기 명인이 그냥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2번, 3번 보면 어떻습니까? 가등기 의무자나 3번 보시면은 가등기상 이해관계, 제3취득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가져오게 되면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가로 3번은 뭐냐면은요. 양가로 3번은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됐는데요. 이걸 말소를 할 때요. 만약에 이 등기가 법원에 아까 을 앞으로 이 등기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예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진 등기예요. 그럼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이게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죠.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였습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 등기가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말소하는 방법은요. 공동신청에서 된 등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했던 일반적인 이런 방법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 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걸 말소할 때는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아니면 을과 병이 공동으로 아니면 을이 단독으로 을의 승낙서를 가져오면 갑이나 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소 등기 절차하고 동일한 방법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요. 그럼 이때 가처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그 가처분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 등기됐을 때 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가지고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기출이 됐어요. 자, 밑에 보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말소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말소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즉, 가등기 밑에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라고 하더라도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 바로 위에 있는 그렇죠?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하고 동일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지 밑에 보시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외가 아니라요. 가처분 이예요. 오타입니다. 오타. 가처분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처분 이해가 아니라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즉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말소는 일반적인 절차하고 동일한 방법이지 가처분 이의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출문제 최근에 한번 나왔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등기법은 깊이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자, 한번 기억하시고요. 밑에 있는 양가로 4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가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형식, 절차 또는 말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보았고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이거 하면서 잠시 후에 뵙죠.